안녕하세요. 뉴플라이 백승문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전형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답변해야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면접에서 고득점을 다 받고 싶죠. 누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면접 점수는 30%잖아요. 아직 30% 점수는 결정나지 않았죠. 그래서 면접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면접에서는 최고점을 받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1차 서류평가 점수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자신이 모집단이 내에 있는지 모집단이 밖에 있는지, 만약 모집단이 밖에 있다고 그러면 면접 준비를 더 치열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면접 준비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건국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입니다. 즉, 면접 문항은 여러분의 생기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일단 시작은 여러분의 생기부를 샅샅이 훑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기부를 읽어봐도 이런 문제가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면서 고개를 가우팅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국대학교는 각 학과마다 면접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면접 문항들은 건국대가 공개한 것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가이드를 살펴보면 학과마다 이렇게 면접 문항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의 생기부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 가이드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와 중어 중문학과 면접 문항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게 눈에 띄죠. 그렇죠? 보고서에 관한 내용들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주제 탐구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은 그 주제 탐구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의 생기부를 보면서 보고서 작성했던 것들, 그 다음에 주제 탐구했던 것들에 관한 것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보고서 작성은 왜 했는지 동기가 있겠죠. 동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자신한테 생긴 변화, 영향 같은 것들도 관심이 있어 합니다. 자, 중어 중문학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탐구 활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시 이 탐구 활동도 동기, 과정, 그리고 결과, 나한테 생긴 변화 중심으로 내용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로 해서 일단 모의 예제 문항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목록이 나오죠. 1번부터 쭉 나오겠죠. 그리고 이 동기, 과정, 결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자,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답변을 작성하고 나니까 그런 작성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뭔가 좀 어설프죠. 면접관은 여러분의 답변 내용을 평가합니다. 답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를 뽑아주세요. 저는 면접관이 찾고 있는, 뽑고자 하는 바로 그런 학생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면접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답변을 평가할까요? 그게 궁금하죠. 사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말했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죠. 최소한 면접관이 뽑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답변이. 자, 그러면 면접관은 뽑고 싶어하는 학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답변이 건국대학교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에 적합할수록
여러분은 A뿔을 맞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했는데 그리고 면접관 앞에서 유창하게 말을 했는데 이런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건국대는 아주 친절하게 D까지 점수를 매기겠다라고 표시를 해줬죠. 이건 역시도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답변 중에서 바로 진로 역량이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진로 역량을 돋보이기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물론 건국대학교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진로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얘기해야 바로 진로 역량에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 바로 학업 역량도 배점이 300점이죠. 그러면 학업 역량에 관한 내용도 답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답변 안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야 바로 면접관이 뽑고 싶어하는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의 예제 문항을 통해서 답변을 작성했을 텐데 그 작성한 답변이 바로 학업 역량을 포함하고 있는가, 진로 역량과 관계가 있는 답변인가, 공동체 역량과 관련 있는 답변인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이 뭘까요? 진로 역량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또 공동체 역량을 어떻게 답안에 녹여내야 될까요?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강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자, 유플라이 면접관이 좋아하는 내용 답변 준비. 바로 아래가 있죠. 아래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그 강좌를 들어보면 아, 면접관은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하겠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을 학업 역량에 어떻게 좀 녹여낼 것인가, 또 진로 역량을 어떻게 나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녹여낼 것인가, 공동체 역량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 경험 속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잖아요. 왜냐하면 건국대학교 면접관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 하나하나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학업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진로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바로 공동체 역량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면접관은 이 학생을 뽑고 싶구나. 이 학생은 안 되겠는데? 라고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바로 건국대학교 면접의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은 채점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은 그냥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답변에 대해서 채점을 매기는 A뿔을 줄 것인지 아니면 D를 줄 것인지 그 채점을 매기는 채점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업 역량을 여러분의 답변 속에 녹여내야 되겠죠. 또 진로 역량을 여러분의 답변 속에 녹여내야 됩니다. 공동체 역량을 여러분의 답변 속에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답변 안에 녹여낼 수 있는가? 사실 그것들을 녹여내는 것이 바로 면접관이 좋아하는 답변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국대는 면접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좀 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좀 꼼꼼하게 훑어봐라. 잘 숙지하고 있어라. 라고 좀 되겠죠. 잘 숙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했죠? 계기, 과정, 결과 및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정리해줘라. 그런데 자, 계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등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되죠? 바로
이런 내용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건국대학교가 계획이,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등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계속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채점 기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정리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모의 면접을 해보라고 그러죠. 모의 면접 해봐야죠. 왜냐하면 면접은 낯설어서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낯설음을 좀 없애야죠. 그래서 모의 면접은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모의 면접 하다 보면 답변이 나오죠. 그 답변이 바로 면접의 채점 대상입니다. 그러면 면접 대상자가 여러분이 한 답변이 바로 면접관의 채점 기준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면접위원회 질문의 의도 파악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에 예제 문항을 만들고 그리고 답변을 작성해서 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우다 보면 긴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좀 면접관의 의도와 상관없는 외웠던 답변을 그냥 무작위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웠잖아요. 그리고 긴장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외웠던 것들만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면접 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면접 망했다고 생각하면 학생이 울거나 그냥 면접장을 뛰쳐나와 버린 것이죠. 면접장 뛰쳐나오면 면접 불참가입니다. 면접 불참가는 바로 불합격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면접관의 질문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그 질문을 끝까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을 가장 잘 보려고 하면 일단 경청하는 것이죠. 면접관의 질문을 잘 경청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 최고 득점을 위해서는 바로 틈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여기 나왔죠. 이런 평가 요소를 답변 안에 녹여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면접 고득점의 핵심입니다. 또 면접 준비의 핵심이기도 하겠죠. 자신이 작성해 놓은 답변들이 이런 평가 요소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면접 준비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합격합니다. 이상입니다.